아까 못 물어본 거 있는데 스마트 스토어하고 쿠팡 테스트 하실 때 어떤 물건 팔았어요? 제일 먼저 상품은 어차피 사업에 늘 사업으로 연결을 시키다 보니까 첫 상품부터 그냥 제 브랜드로 만들었어요. 주방 도마. 셰프가 만든 도마. 해서 했는데 그게 경쟁력도 좀 없고 카테고리도 어려웠죠. 근데 제가 컨설팅 해준 친구는 지금 굉장히 수익 잘 나고 잘하고 있어요. 그 친구는 못 저는 팔고 있어요? 친구 항아리가 크로드가 좋았어요. 그리고 적시적소에 잘 로직이 맞아 떨어졌어요. 네이버 라이브 시작할 때 제가 한 2년 동안 계속 그 라이브들 처음에 할 때 못하는 친구들 걸 계속 같이 전략 짜주고 라이브 방송을 해줬거든요. 전국을 다니면서 무료로. 해주지 막상 제 거는 안 하고. 근데 제 거는 직원을 두고 사업을 시작하신 적은 있어요? 자금이 없었으니까 이제 제 거는 혼자 했고, 늘 이제 회사에서는 직원들 세팅하고 교육시키고 해서 그 매뉴얼 짜고 브랜드 만들고 해서 이제 그 운영은 했었죠. 아, 탤런트가 훌륭한데. 탤런트가 훌륭한데. 그리고 지금 안 되는 데들은 그 문제 파악을 해서 다시 리뉴얼해서 망한 집도 또 이제 몇 개월 만에 줄 세우고. 그래서 외식 업종에서는 저는 보이고 너무 심플하고 쉽죠. 하나의 매뉴얼 짜서 상담은 주로 어떤 사람들 상담해 주셨어요, 그동안? 주변에 이제 지인이나 알바들 뭐 해서 내가 이런 걸로 고통스럽다 이러면 처음에는 다 거절을 했었죠. 심리상담 쪽이었죠. 개인. 개인인데 어떤 부분들이었어요? 뭐 서울에 뭐 재산이 많은 분들은 아니면? 정말 재벌도 있었고요. 그 중에는. 근데 이제 부부 문제로 오거나 또는 뭐 그냥 학생인데 남자친구랑 연애가 계속 안 되고 있는 친구나 이제 이렇게 간절하게 매달리는 분들이 있었어요. 그 운영하시는 그 채널 통해서 문의가 들어와서 만나주셨구나. 채널 통해서는 아니었고 자연스럽게 이렇게 접하면서도 자연스럽게 뭐 친구든 동료든 뭐 아는 언니들이든 와서. 근데 처음에는 제가 다 거절을 했다가 잘못 건드려 놓으면 오히려 정말 치유받을 수 있는 기회를 놓칠까 봐서 안 했다가 제가 대학원을 가고 나서 연구소에서 이제 전문가 과정을 들어보고 내가 하고 있는 게 맞았구나라는 확신이 서면서 이제 그때부터는 어떻게 그분들이 와서 내담자가 어떻게 왔어요, 나한테? 내담자가 항상 제가 이제 그 기업에서 일을 하고 있고 관리자고 하다 보니까 그 직원들을 트레이닝을 할 때 저는 제가 하는 방법이 있어요. 이 친구들이 고객의 소리를 제대로 듣게 하는 그 훈련하는 프로그램 중에 하나를 하는 게 있는데 의사소통 프로그램이라고. 그걸 진행하면서 그게 끝나면 다 줄을 서는 거예요. 나 이런 문제가 있는데 하고. 그래서 거절을 하다가 그러면서 이제 자연스럽게 그 문제를 그럼 파고 들다가 보니까 이제 그런 건 이렇게 조금 건드리면 사업화 되겠는데 하면서 또 연결되고 하고. 그다음에 이제 그 인스타그램에서는 계속 사업하시는 분들이니까 의뢰가 들어왔죠. 인스타그램을 보고. 대표님은 어떻게 먹고 사세요? 그동안에 이제 회사에서 월급이 나왔잖아요. 그거까지는 네. 퇴직금 받으셨어요? 네. 그 회사 몇 년 다니셨어요? 계약직으로 한 2년 조금 넘었었던 것 같아요. 지금까지는 버티셨구나. 이제 돈 벌어야 되는데? 맞아요. 그럼 돈 벌어야 되는데 좋은 직장을 가려고 대표님 좀 급을 내리시죠? 급 내리는 건 괜찮아요. 어디 가서 그냥 설거지를 해도 되고 다 좋은데요. 저는 그런 거를 개의치 않아요. 그거 말고요. 대표님 꿈에 꿈의 비전에 급을 내려라. 예. 지금은 그게 멀리 있는 비전이고 지금 당장 저 많이 내리는데 더 내려? 내리라는 얘기가 대표님 모든 계획 속에서 지금 당장 제일 먼저 돈이 되는 거를 2단어만 남기고 기록으로 적어놓고 2단어에 집중을 좀 했으면 좋겠는데. 거기서 지금 그거를 해보면서 제가 고민이 있었던 게요. 네. 당장에 외식이나 뭐나 어쨌건 제가 할 수 있는 경험이 그동안 쌓은 게 있으니까 어디든 들어가면 환영하는 곳들이 있어요. 외식. 그건 들어가셔도 돼요. 투잡으로 일단 가도 되니까. 그게 될까 대표님? 그래서 이게 돈이 나오는 데서 일단 고정 수입을 해놓고 내가 틈틈이 이걸 해야 맞을까? 그 생각을 했던 게 근데 그래봐야 결국 월급이잖아요. 아니요. 아니요? 일단 생계가 돼야 안정을 찾고 일을 집중할 수 있어요. 제 영상에 요즘 사람들은 이런 식으로 돈을 법니다라는 영상 하나 있어요. 네, 그거 봤어요. 회사에서 나오지 말라 그랬어요. 네, 맞아요. 왜 나오지 말라 그랬냐면 나오면 고생이다가 아니라 안정? 들어오는 돈이 있으면 열정적인 사람은 그 외의 시간에 다음 일을 준비를 하거든요. 근데 들어오는 돈이 없으면 조급해져요. 맞아요. 그래서 뭔가를 딱 붙잡고 하다가 이게 돈이 한 달이 됐다. 한 달이 됐는데 안 됐다.
그러면요, 그러니까 얼마 안 돼 그러면 다른 이 더 좋은 조건이 있으면 그거로 바뀌어요. 그래서 마음이 금방 변화가 생기거든요. 네. 내가 들어오는 수익에 대한 거를 내가 앞으로 할 일에 대한 규모를 정한 다음에 1년 동안은 여기서 돈이 들어오면 내가 나머지 잉여 시간에 이걸 준비한다는데, 지금 대표님은 그거보다 일을 먼저 하는 것보다 제일 중요한 게 대표님 인생의 로드맵이 적어도 지금 말씀하신 거 전체 내용은 10년 로드맵이에요. 대표님 지금 머릿속에서 오늘 말씀하신 거는 맞아요. 10년쯤에는 만들어질 수 있을 것 같아요. 대표님 능력으로. 근데 이게 다 짬뽕 되어 있는데, 짬뽕이 되어 있어서 이 안에 있으면 어떤 그림이 만들어지냐면, 똑같은 폰트로 다 나열을 했다 하더라도 제일 큰 꿈부터 보여요. 그래서 나머지 자잘한 단어들이 내 눈에 안 들어와요. 지금 그러실 거거든요. 그렇다면 내가 가장 큰 꿈부터 X표를 치시면 진짜 안 하고 싶은 일이 남을 건데. 그래서 지금 컨설팅 멈추고 그 광범위하게 잡았던 것들도 조금 이동도 줄이면서 김치나 그걸 할 수 있는, 제일 먼저 할 수 있고 가장 빠르게 할 수 있는 거 먼저. 아니요, 그거 아니에요. 빠르게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네. 가장 빠르게 할 수 있는 그런 집중하는 게 아니에요. 이 일을 다 하셔도 되는데 순서를 정해야 된다는 거죠. 이 X표가 그 X표가 아니에요. 왜냐면 내가 여기에 눈이 자꾸 가니까. 사람이 내 머릿속에서 내 가장 큰 꿈이 제일 크게 자리 잡잖아요. 네네. 근데 제일 작은 거부터, 내가 지금 말했던 거지, 제일 작은 거부터, 오늘 말씀하신 것 중에 제일 작은 게 제가 볼 때 항아리하고 된장이거든요. 근데 항아리 아이템을 누구한테 하라고 했다면서요. 네네. 아, 판매 방법이나 이런 이제 판매 전략을 다시 짜줬던 거죠. 브랜드화해서 문화를 팔아라. 왜냐면 그 동네에서만 그렇게 팔고 있으니까. 그걸 왜 대표님이 안 파셨냐고. 그걸 왜 대표님이 안 하셨냐고. 근데 이제 저는 항상 사업으로 이제 전략을 짜줬는데 슬로건이랑 브랜딩이랑 다 해줬는데 해서 잘 매출은 나는데, 문제는 스마트 스토어에서 그냥 장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저가들하고 싸우면서 광고 돌리면서. 그래서 저는 이제 그거를 몇 년을 설득하다가 일단은 적시적소에서 가긴 했는데, 제가 그래서 그때 느낀 게, 아, 이게 기질이 다 각자 다르구나, 받아들이는 같은 그림을 놓고 푸는 방식이. 그래서 내가 브랜딩해서 한번 달려볼 테니까 똑같이 카피 옆에서. 그래가지고 이제 제가 그때 만든 항아리 브랜드가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저는 했는데 그 친구랑 저랑은 처해진 상황이 다르고, 거기는 공장이 있고요. 가족이 쭉 했던 일이니까. 저는 공장도 없고 거기서 위탁 판매하자니 그 친구가 자기 거 하기도 버겁고 불가능하고, 4월 돈도 없고 갖다 놓을 곳도 없고 배송해줄 친구도 없고, 여러 가지로 저는 이제 여건이 안 맞았던 거죠. 회사에 소속도 되어 있고. 근데 너는 이 상황이면 충분히 해도 되니까 먼저 달려. 그래서 그 친구 걸 계속해서 해준 거죠. 저는 어차피 회사에 스마트 스토어로? 네, 스마트 스토어 하고 라이브 하고 인스타그램 키우고 계속해서 이제 걔 거를 런치는 계속해서 노출을 시키고 같이 그래서 해서 좀 팔렸어요? 지금 잘 팔고 있죠. 항아리 시장. 수익은 받으셔요? 저는 아니고 그 친구가 자기 걸로 이제 하고 있는 거죠. 고마움을 받았을 때 고마워하는 사람은 없잖아요, 아시다시피. 근데 진짜 그 사람은 고마움을 받아서 내가 성장을 하면 그 사람이 내 앞에 안 나타나기를 바라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근데 그렇게 이제 그래서 오해가 만들어지기도 하잖아요. 정말 그 필연인 것 같은데 그 오해는? 대표님 진짜 놀랍다. 제가 요즘 그 생각이 든 거예요. 와, 이게 내가 감정에 매여서 이거 못하는 게 내 단점인데 요것조차도 때가 되니까 알아서 그냥 떨어져 나가게끔 이럴 수밖에 없게 일을 만들어지는구나, 그 생각이 된 거예요. 그 저절로 이제 분리가 되졌는데, 지금 다행이다 싶은 게, 저는 명품 항아리에 특화된 브랜드를 만들어서 항아리를 브랜딩하고 싶었거든요. 그 극소수층이니까 그 층들이 원하는 거를, 니즈를 정확히 이해를 했어요. 그 친구 걸 봐주면서. 근데 그렇게 안 가고 계속 장사를 가니까 이 시장은 다 끝났는데 어렵겠다 해서 이제. 대표님이 지금 선택하신 것 중에 가장 현실적인 거는 항아리하고 된장, 고추장이에요. 대표님 채널에서 오늘 가시면 내 영상마다 조회수를 쭉 아까 말씀드린 거 나열을 하시고 엑셀로 정리를 하신 다음에, 미드폼은 조회수 대비 150으로 나누시고요. 그게 구독자거든요. 조회수 대비, 조회수의 합에 150으로 나누시고요. 쇼츠는 1500으로 나누세요. 근데 정보 채널이라 좀 틀릴 수가 있긴 한데,
그러셔서 영상 결의 분포도를 계산해 보세요. 제가 그냥 계산해 드릴게요. 감사합니다. 저희 데이터에서 뽑으면 되니까 그게 제가 제일 채널 안 돼요. 추가해 주시면, 그러면 대표님 잠재 고객이 어떤 상품에 몇 명인지 알게 되고, 김장 때도 조회수가 많았지만 그때 과연 구독자 획득률이 적었을 것 같거든요. 왜냐면 맞아요. 김장 때 바로 니즈에 따라 들어온 사람들은 검색이나 추천에 떠서 들어와서 자기 목적을 바로 해결하고 쇼핑으로 넘어갔기 때문에 정보만 캐치하고. 맞아요. 그럼 내년에는 대표님은 그 전에 그 영상은 다시 그만큼 조회수가 내년에 펌핑을 할 거니까 그만큼까지 나올지는 모르겠는데 나올 건데 미리부터 상품 루트를 찾아서 하셔야 돼요. 근데 제가 오늘 제일 걱정인 게, 대표님이 모든 일을 진행하실 때 대표님 메이커로 상품을 만들어서 진행을 하시거든요. 지금 아닌 것도 많이 있어요. 지금은 남의 거 갖고 1년은 테스트해야 돼요. 네. 그래서 시기랑 맞아요. 판매량하고 맞아요. 이런 걸 다 본 다음에 그거를 알고 시기에 따라 절기에 따라 어떻게 판매량이 돌아가고 있는지를 느끼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내 상품 개발을 들어가야 돼요. 그러고 길고 뾰족한 시장으로 들어가야 되거든요. 근데 너무 좋은 아이템인 거예요 지금. 항아리 말고 고추장 된장이 제가 볼 때는. 김치도. 아니요, 김치 아닌 것 같아요. 김치는 대표님 채널에 들어오신 분이 김장을 담그려고 들어왔지 김치를 살려고 들어온 분이 맞아요. 아니라니까요. 네, 맞아요. 김치 판매하시면 안 돼요. 착각이에요 완전히. 그 유튜브에선 그런데 저는 그걸 전략을 그래서 심리학도 공부했고 남의 상담을 해주기도 하고 내가 브랜드도 상당히 고급스럽게 만들고 전략 기획까지 한 사람이 네네. 고추장의 전략에 대해서 네이밍을 설정을 하고 고추장에 대한 연구를 하게 되면 일반 연예인들이 상품 붙여갖고 판매하는 그러한 상품이 나올 것인지, 아니면 진짜 고추장하고 이거의 특성을 살려서 이거 가지고 퓨전 양념이 될 수 있는 걸 글로벌로 수출할 수도 있을지도 몰라요. 대표님 생각은 퓨전을. 그리고 요리가 완성이 돼야 돼요. 재료로 가도 되는데 대한민국에서 음식을 만들 때 들어가는 고추장과 된장이 글로벌 어느 나라에 먹힐지 모르는데, 그러면 진짜 5,000년 역사의 한국의 문화를 갖다 해외 수출하는 사람이 될 수도 있는 거니까 대표님이 생각하는 큰 꿈에 네. 다다라요. 맞아요. 근데 사람들이 희한하게 내 큰 꿈에는 작은 소재를 대입시키고 싶어 하지 않고 꼭 꿈을 크게 꿔서 내가 일을 내서 일단 수익을 내서 벌면서 큰 일을 하려고 할 때 당장 수익 내는 건 같이 적게 본단 말이에요. 대표님 지금 방금 전에도 우리가 수익을 내면서 지금 저는 일하는 게 낫다고 싶었는데, 저는 취업을 요청했던 건 아닌데 저는 취업도 괜찮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취업하면서 하시는 것도 좋다. 왜? 지금 불경기 2년은 더 갈 것 같은데 2년 동안 휴일마다 움직이면서 뭐를 하고 하더라도 뭐 취업 안 하셔도 돼요. 이제부터는 또 고민했어요. 그냥 짧게 어쨌건 요번 적어도 1년은 가야 돼요. 제 기획대로 지금 나와준다 해도. 네. 그래서 대표님의 인생 로드맵은 짜여있기 때문에 순서만 좀 내려면 되고, 그 중에 가장 여유로운 방법은 내가 가장 마음에 안 드는 것부터 하면 되네. 그러면 남도 안 들어오고. 그럼 아까처럼 한 달에 1억 벌어요. 그거죠. 내가 하고 싶은 것에 나는 아이디어가 있는데 이거면 좋겠는데 이거 먼저 선택 안 한 그게 가장 경쟁력을 만들어주니까. 걔가 알차게 돈대요. 그리고 얘는 거의 계속 고객이 재주문하게 돼요. 근데 그거를 전화나 이런 것도 편하지만 좀 쉽게 할 수 있는 방법으로, 절대 직원 두지 말고 좀 대신해주는 사람이라든지 이런 거 알바비 주고 뭐 아니면 판매당 스스로로 쉐어를 한다든가 그 사람을 구하는데, 그것도 커뮤니티에도 그냥 구하죠. 요즘 유튜브 찐팬은요 서로 봉사 많이 해줘요. 인사해서 구하시고 그래도 되고, 그래서 상품을 장을 만드셔도 될 것 같은데. 장 만들었어요. 대단하시다. 밀키트로도 나가고 올해는 항아리랑 세트로 해서 기획전으로 햇 농산물로 만든 고추장 밀키트, 고춧가루랑 다 찹쌀가루 다 특화돼 있어요. 완전 100년 전통. 정말 그런 분을 찾았어요. 어렵게. 이게 가족들만 먹어도 좋으니까 이게 건강으로 결국 돌아가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상담센터를 만들면 꼭 몸도 마음도 같이 치유하고 갈 수 있는 공간을 만들고 싶었거든요. 그래서 장을 꼭 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했었었는데 전수 받을 만한 명장을 못 찾았었어요. 왜냐면 현대화되면서 퇴색이 된 거예요. 장 만드는 방법도. 근데 저는 퇴색이 될지언정 본 전통의 그 스타일을 기본으로 바탕으로 하면서 바꾸고 싶었거든요. 그 본질을 사라지지 않게 하면서. 근데 요즘은 쉽게 하려고 꼭 해야 되는, 거쳐야 되는 시간들이 생략된 게 너무 많아요. 사업화하려다 보니까.
근데 딱 한 분이 어디 숨어선가 이렇게 하고 계시는 거야. 그때 그 고집으로 세상하고 타협을 안 하고, 드디어 내가 하고 싶었던 분을 찾았다. 그래서 이제 그분한테 지금, 그래서 재작년부터 계속 거기를 찾아다니면서. 됐네요. 그러면 그거를 하시고 일단 수익은 해결을 하셔야 되는데 네. 지금 대표님 김치는 내려놓으셔야 될 것 같은데. 아, 진짜요? 저는 이제 이번에 절임 배출, 김치를 또 집중을 이번에 했던 게 절임 배출 보면서 너무 많은 그 회원들이 한꺼번에 몰려오는 걸 보면서 이분들을 내년에 다 내 홈페이지에다 가둬야겠다. 그러면은 거기에 오셔서 이제 내가 가두리에다 가둘 수 있는 기회가 오고 있다라고 이제 생각을 한 거예요. 김치까지는 둘까? 요리는 빼세요. 요리는 다 순김치를 해야 되고요. 결이 안 맞는 거. 왜 그러냐면 혹시 인기 동영상 순으로 보거나 네. 최신 순으로 보거나 하면 내 채널에 딱 들어와서 추천 동영상이 나온다 하더라도 채널에 어떤 분이 최근 정보를 가지고 들어왔는데 김치도 있고 요리도 있고 뭐도 있거든요. 대표님이 구독하지 마세요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과거 영상이 아까워서 조회수, 애드센스 수익을 생각 안 하시니까 네. 그런데 내가 과거 영상을 숨긴 처리한다고 구독자 수가 사라지는 건 아니니. 그리고 과거 요리로 왔던 사람들은 그대로 대표님이 올린 게 항아리 이런 거기 때문에 이미 안 보기 시작했고 그 사람들은 맞아요. 포기하고 최근 들어서 몇 개월 안에 들어왔던 사람을 잡아간다고 생각하면 과거 영상은 다 일단 숨김 처리하시고 그래도 김치나 이런 게 아쉬우시면 요리나 김치는 채널을 새로 파셔갖고 그쪽으로 다시 여기서 지우고 글로 옮기시면 상관없어요. 여기서 지우면 유튜브도 데이터에서 지워요. 그래서 다시 올려서 새로 시작하시면 되거든요. 채널을 나눠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그건 장하고 연결된 거. 근데 배추까지는 둬도 되겠다는 생각은 들어요. 장하고 배추는 크게 문제는 없으니까. 다 연결되고 다 어르신들이. 그러고 하게 되면 추구하니까. 오히려 밭으로 간 셰프니까 밭하고 장하고 좀 애매하긴 한데 남이재로 돼 있잖아요. 시골로 간 셰프 형태로 간다든가 뭔가 처음에는 생각해서 그랬어요. 네. 도시에서 온 뭐 그 아니면 장하고 시골로 간. 가서 이거랑 있었었는데. 김치랑 이런 것까지 다 할 수 있게 그 안에서 다루면 결이 맞는 사람들이 분명히 연결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거를 이 정도 얘기로 안 될 것 같긴 한데 그거를 내용을 그래서 그거 먼저 하시면 일단 채널 안에서 결 안 맞는 애들 바로 빼서 새 거로 넣어요. 넣는데 그 작업 굳이 안 해도 될 것 같아. 일단은 숨기자고요. 하나에 집중하자고요. 스키면은 일단은 저 조회수에서는 마이너스가 되는 거죠. 조회수 마이너스 되죠. 근데 구독자 수는 안 떨어져요. 근데 사람들 조회수 계산 나나 하지 남들 안 해요. 네네. 네. 많이 숨긴다고 숨겼는데 더 숨겨야겠네. 원래는 인스타에서는 이 항아리 장이랑 구분을 했었거든요. 결이 네. 달라서. 저 항아리하고 장 주려고 들어가도 돼요. 브랜드와 따로 했기 때문에 네. 그랬는데 인스타에서 그 두 개 한 게 지쳐가지고 유튜브에서는 안 하고. 지금 그 항아리 한 친구가 네. 저는 아? 자체적으로 오히려 잘 된 게 저는 싸구려 그 가짜 항아리를 만들고 싶진 않았거든요. 맞아요. 이 항아리를 쓰는 사람들은 정확해요. 발효 기능이에요. 항아리를 선택할 때는. 네, 맞아요. 근데 지금 그 기능을 못하는 게 너무 많아요. 한국의 네. 항아리들이. 네. 그러다 보니까 다 화공약품이랑 빨리 현대화의 대량 시스템이 되다 보니까 그 네. 본질이 사라진 거예요. 그거를 조금 알리고 싶은 거죠. 요즘 대부분의 젊은이들이 왜 인스타에서 상품을 구매하는 줄 아세요? 그 사람이 인플루언서 셀럽한테 믿음이 가서 산다는 얘기가 대부분 많아요. 근데 그거는 밖에서 보는 말이 그런 거고 그 사람이 그게 전문이니까요. 그 사람한테 그 전문성을 느끼니까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쓰는 화장품을 쓰고 지금 대표님은 전문성을 남겨야 되거든요. 맞아요. 그렇게 여러 채널을 하셔도 된다고요. 배추 따로 못 따로 그렇죠. 네. 채널 여러 개 해서 한 분야봐 그리고 그 이름에 맞게 장담구는 셰프 그거를 지금 다 장담구는 셰프라고 해서 장하고 고추장 된장하고 이런 거랑 그리고 그 항아리랑 해놓으시고 하나를 빼야겠다. 예, 하시고 김치랑 이런 거 시골로 간 뭐 저거는 그쪽으로 또 모으시고 네. 요리는 훗날에 퓨전하게 될 때 그때 장으로 만드는 퓨전이나 이런 걸 해서 요리 채널에다 넣으시면 영상을 만드는 게 힘들지 지금 조회수 따위는 버려도 돼요. 왜냐면 조회수 지금 해놓고 제목하고 썸네일만 잘 정해도 그 조회수는 나와요. 오히려 영상을 내려서 올릴 때는 앞에 인트로 부분에 삭제하지 마세요. 제가 데이터를 봐야 되니까. 인트로 부분에 유출된 양이나 이탈 양이 많았다면 오히려 그 부분을 자르고 들어가거나 잘못된 걸 개선한다면 지금 조회수만큼 충분히 이상 뽑을 수 있으니까 영상이 중요한 거지 지금 기록이 중요치 않아요. 항아리랑 장을 경민반유라고 따로 그때 몇 년 전에 만들어 온 브랜드가 네. 있어서 그걸 네. 지금 분리를 할까 하다가 인스타에서 분리하고 가다 너무 지쳐서 편집이랑 이런 게
그러면 근데 지금 내년쯤 일단 가서 하려고 숨기만 그랬는데 하지 말고 숨기기만 하시고 항아리하고 장부터 가는 게 저는 맞다고 보는 게 지금 현재 아까 제가 콘텐츠를 쭉 봤거든요. 네. 그거만 하시고 스토어 집어넣고 그게 전문성이 있고 앞으로 그 부분만 들어오도록 정보 설명을 안 하고 제목도 그렇게 된다면 쇼핑 바로 팔리기 시작할 것 같거든요. 사람들은 전문성 있는 데서 찾는데 거기다 구독자가 10,000이란 말이에요. 이 채널로 일단 그렇게 가야 돼요. 쇼핑에 좀 확실히 신뢰를 소수이지만 제가 찐팬들이라고 그랬잖아요. 저를 신뢰하고 믿고 처음부터 같이 계속 움직여주는 어머님들이 굉장히 많으세요. 그 어머님들이 지금 장도 매주도 배추도 구매를 아까 절임 배추 같은 경우야 검색으로 들어온 분들이다 보니까 구독 안 하신 분들이 꽤 많구나라고 저도 느꼈어요. 그랬는데 그러다 보니까 쇼핑 구매 전환율은 구독자 대비 높은데 이제 제가 이제 신뢰를 쌓고 제품이 확실한 걸 컨택하다 보니까 돈 더 주는 데를 안 가고 그렇게 신뢰로 집중을 하다 보니 마진이 없는 거예요. 결국은. 그치만 이제 요 단계가 넘어가면 당연히 이제 제가 가고자 하는 걸로 딱 되긴 하겠죠. 남들보다 이제 돈 따라가진 않다 보니 늦기는 하지만 그러니까 주변에서 자꾸만 그런 얘기를 들을 때 제가 좀 그때마다 이렇게 흔들리고 기복을 겪은 것 같네요. 좀 말하면서 정리가 되지는 게. 이거 저는 돈보다는 사실은 신뢰를 쌓는 게 더 중요하다라고 한 대표님이 2년을 거기에 집중을 했거든요. 항아리를 사야 돼요. 네. 일하신 게 아니라. 그래서 유튜브에서 검색을 했더니 네. 정말 괜찮은 영상이 나왔어요. 네. 그 밑에 쇼핑이 붙어 있어요. 네. 물건 사려고 하고 또 다른 채널도 들어가 봤어요. 한 곳은 된장을 사려고 하시는, 한 곳은 다 된장하고 고추장만 있는 채널이고요. 항아리도 있고 김치도 있고 막 이런 채널이면 대표님이 어디 가서 사시겠어요? 항아리만 있는 데서. 네. 그래서 지금 오시는 분들한테 그분들 안 버리려면 부계정으로 파서 내 채널 밑에다가 부계정으로 김치 쪽으로, 그러니까 나 요리 쪽인 걸 해서 하나는 이것만 보는 사람은 결이 되게 하고 기존 구독자들은 내 부계정으로, 스토리님이 보면 밑에 부계정 붙은 거 있어요. 재생목록 밑에. 그거를 대표님 저걸로 남이제이를 따로 뺐었던 거예요. 그래도 돼요. 그렇게 부계정으로 그랬었는데 붙여서 해도 돼요. 카테고리가 또 완전히 타이틀이 남이제이라 거기를 그럼 바꿔서 지금 다시 해야겠다. 그러셔도 돼요. 그 항아리 브랜드를 따로 빼야겠네 그럼. 네. 홈페이지에서 카테고리로만 해놓고 홈페이지를 따로 이제 계정을 만들어야겠다. 홈페이지를 만들어야겠다라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네네네. 근데 이제 제가 그런 게 잘 안 되니까 이제 내 거를 시범 삼아서 해주면은 내가 지금 컨설팅하는 친구들한테 영업을 해볼 테니까 네가 그럼 해라. 그럼 내가 네 영업을 돕겠다. 이제 이런 식으로 컨설팅해서 그 친구들하고 같이 협업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제 건 이제 홈페이지도 꾸며주고. 그럼 다음 주에 손님이 좀 많을 것 같은데 저 혼자 촬영, 오늘은 그래서 저 혼자 고구마도 팔다가 지금 아들이 도와주는 거거든요. 네. 다음 주에 와서 저 대신 고구마 좀 구우고 계시면 틈날 때마다 제가 이거 설명드릴게요. 노트북. 네. 노트북 열어놓고 요거 빼고 저거 빼고 다 이런 거 설명드릴게요. 그 안에 아까 영상 쫙 보니까 잘 팔리겠던데 얘가 나눠주겠다는. 그쵸. 그리고 자막 여시면 돼요. 항아리랑 해외 자막도 해외에서도 이거 많이 알고 싶어 할 것 같아요. 김치뿐 아니라 장을 된장이랑 담고 된장이랑 고추장이랑 항아리를 다루는 유튜브 채널에서 글로벌 자막이 열려 있으면요. 그 밑에 쇼핑이 붙잖아요. 그럼 컨텐츠도 자연스럽게 연결되지겠죠. 그 나라의 문화에 맞는 음식을 이걸 그분들이 아마존에서 주문하거나 쿠팡의 해외 배송도 애매한데 대표님한테는 비용이 비싸도 대표님한테 주문을 할 건데 맞아 항아리는 그랬었어요. 이번에 텃밭 시대 아주머니께서 평범한 아줌마 200평 하시는 그분이 어제 들었어요. 채널에 미국인 얼마 들어오고 퍼센트를 보시는데 15% 정도가 해외에서 들어와요. 근데 다 한국인이에요. 해외 한국인들.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 국내 채널을 시청하는 해외 한국인들이 된장을 먼저 찾을 건데 그 동네에서 사봐야 뻔하잖아요. 뭐 CJ 뭐 이런 데서 들어간 걸 건데 그러면 대표님 거가 해외로 수출되는 일부터 할 수 있으니 그래서 그 자막 여는 거 이런 걸 한번 그것도 다음 주에 오세요. 그 기능을 고구마에서. 배우고 싶었거든요. 네. 열어야겠다라고. 네. 다음 주에 확실히 옷 차별화가 돼요. 고구마 팔아야 되니까 타지 않는 거 옷 입고 오세요. 네. 네.